현실은 그렇게까지 못하고 전세 정도 해주고 싶은데 자금을 빌려줘야 되나 증여해야 되나 문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일반적인 축의금은 증여세가 부담되지 않는데요. 부모님 손님의 축의금을 자녀가 가져가시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배우자 증여 공제를 살펴보면 2008년에 6억으로 지정되었는데요. 무려 14년 동안 변화 없이 6억은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형제 간에 서로의 자녀에게 교차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행위이므로.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 고민을 덜어드리는 채널 세네시의 이준석입니다. 네, 세무사 김강수입니다. 자, 세무사님, 이제 날씨가 제법 따뜻해졌는데 부산도 따뜻하죠? 네, 이제 벚꽃도 피고 너무 좋아요. 근데 청첩장이 그렇게 오면서 증여세 문의가 그렇게 오네요. 청첩장과 증여문이라고요? 선뜻 잘 느낌은 오지 않는데요. 네, 그렇죠. 아직 결혼을 보내시는 부모님의 마음 모르셔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아직 뭐 그 정도 나이는 아니니까. 그리고 저 아직 미혼이잖아요. 예. 네, 그러시죠. 부모님들이 자녀들 장가 시집 가니까 서울에 집 하나 사주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게까지 못하고 전세 정도 해주고 싶은데 자금을 빌려줘야 되나 증여해야 되나 문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주변에서도 증여 문제를 엄청 걱정하더라고요. 정식으로 신고를 하고 돈을 받고 싶은데 그러면 안 그래도 부족한 자금에서 세금까지 내야 한다고요. 혹시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네, 결혼할 때 필요한 증여도 알아보고 전반적인 증여 개념, 상속 개념과 함께 필수 절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요. 아, 정말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저도 결혼을 한다면 결혼할 때 참고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들어보시고 결혼을 하신다면 꼭 반영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결혼할 때 필요한 증여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결혼할 때 고민하시는 자금은 두 가지일 텐데요. 주택자금과 축의금으로 나누어 볼게요. 먼저 축의금은요, 방명록 등을 통해서 부모님 손님과 결혼 당사자의 손님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누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결혼 당사자의 손님은 세법에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라고 인정되는 정도의 금품에 해당하는 축하금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일반적인 축의금은 증여세가 부담되지 않는데요. 부모님 손님의 축의금을 자녀가 가져가시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 그렇군요. 세무사님 결혼 때도 그러셨나요? 네, 저는 받고 싶었으나 당연히 나눠서 가져가시게 되더라고요. 다음 경조사를 또 챙겨야 하는 자금일 수도 있으니까요. 아쉽지만 그렇군요. 대부분 궁금해하실 텐데 전세가액 취득자금에 대해서도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결혼인 만큼 자녀에게 의미가 있도록 전세더라도 자녀의 이름으로 계약을 많이 하실 텐데요. 결론을 내시기 전에 증여에 대한 사전적 개념을 아셔야 해요. 세법에 따라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직접 주던 돌려주던 대가 없이 준 건 다 증여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내가 친척한테 밥 한 끼 얻어먹어도 다 증여인데 이런 소액에도 세금을 뗀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관계에 따라서 각종 공제 금액을 두게 되었는데 친인척 간에는 증여 공제액을 정하고 10년 동안 합산 금액에 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증여할 때 증여 공제 금액이 좀 궁금한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10년 동안 모든 신고에 합산되며 공제는 10년 동안 한 번만 가능합니다. 특이한 경우로서는 미성년자 때 증여받고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공제액이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공제액 3천만 원이 새롭게 생기는데 이후 증여 시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결혼 안 한 상태에서 이런 내용을 듣다 보니 저도 고민이 좀 되는데 지금 보시는 분들도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받는 사람보단 주는 사람인 부모님이 더 고민이 되실 텐데요. 사전 증여가 없고 부부가 각자의 집에서 1억 5천을 증여받는다면 합계액 3억 원, 세금은 1인당 신고세 공제 3%를 차감한 970만 원, 합이 1940만 원입니다. 물론 저 정도 증여 금액도 사실 엄청 부럽고 고마울 테지만 요새는 집값이 너무 높잖아요. 현실적인 전세가액이나 취득가액이 안 되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면 될까요? 네, 당장은 세금을 세율대로 내고 증여를 받으셔야 할 텐데요. 증여세율과 상속세율을 설명드리면 1억 이하는 10%, 5억 이하는 20%, 10억 이하는 30%, 30억 이하는 40%, 30억 초과에는 50%를 세율로 되어 있는데요.
포인트는 세율표를 보시면 역시 소득세율과 비슷하게 누진세율로 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맞네요. 그런데 어떤 포인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엄청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만약에 과장님이 집이 두 채이고 두 채 다 사정이 있어서 팔아야 된다면 언제 파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집이 두 채라 그러면 엄청 행복한 가정인데요. 얼핏 기사에서 집은 한 해에 한 채를 팔아야 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네, 역시 대단하십니다. 집도 없으신데. 예, 소득세는 달력에 따라 연도마다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요. 예를 들어 1, 2월에 파신 분은 2020년도 하반기에 별 생각 없이 하나를 더 팔아버리시면 두 채 모두 2020년도에 팔았기 때문에 합산해서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연도마다 한 채가 기본이죠. 그런데 불행히 증여는 10년 동안 동일인에게 받는다면 합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좀 굉장히 불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현재 법이 정말 불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해서 10년 동안 합산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현재는 5년이면 강산이 진짜로 변하잖아요. 네. 10년은 굉장히 긴 기간 동안 합산하는 느낌이고요. 또 배우자 증여 공제를 살펴보면 2008년에 6억으로 지정되었는데요. 무려 14년 동안 변화 없이 6억 원 넘어간 거 아닙니까? 집값이 얼마나 올라갔는데요. 아직도 6억 원이라니요. 그것도 10년에 합산 6억 원이에요. 그렇게 오래된 법이 왜 아직도 변경이 안 되고 있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원인은 세금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저희가 무작정 세금을 낼 수는 없으니 활용하는 점을 잘 살펴보면요. 10년에 한 번씩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요즘은 결혼증명기가 늦어지고 있다는 점을 활용해 보면 1살 때 2천만 원, 11살 때 2천만 원, 21살 때 5천만 원, 31살 때 5천만 원을 받으면 합이 1억 4천인데요.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이죠.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이 기회를 저는 다 놓친 거네요. 물론 저도 부모가 되어 보니 저렇게 줄 수 있는 집이 몇 명이나 되나 싶은데요. 자녀 결혼할 때 비교해 보면 세금 차이가 꽤 나죠. 아까 3억 원 받은 당사자는 세금 1,940만 원을 내고서야 실제 수령액이 2억 8,060만 원인데 사전증여를 미리 챙긴 쪽은 세금 하나도 안 내고 2억 8천 정도를 받으니까 사실 너무 억울한 경우죠. 그러니까 세무사님 말씀은 시간을 가지고 여러 번 증여를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관장님 컨디션이 굉장히 좋으신데요. 네. 다 정확히 짚어내시는데요. 또 하나의 절세를 말씀드리면 여러 명한테 받거나 여러 명한테 증여를 하면 더 세금이 세이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아버지 한 명에게서 3억 5천을 받으면 세금이 약 5천만 원인데 할아버지에게 1억 5천을 먼저 증여받고 아버지한테 2억 원을 받으면 세금이 4,300만 원은 내시면 됩니다. 거기다 할아버지 재산 상속할 때는 1억 5천만 원이 상속재산에서 빠져서 상속세 절세 효과가 약 1,500에서 한 7,500만 원까지 생깁니다. 또 아버지가 3억 5천 원을 며느리에게 나누어서 증여한다면 아들 2억 4천, 며느리 1억 1천 증여한다면 세금이 합해서 3,800만 원 내시면 됩니다. 반대로 조심하여야 할 부분이 있는데 증여공제는 직계존속을 그룹으로 판단하여 부, 모, 조부, 조모에게 증여받을 때는 한 번만 공제되며 10년 재산 합산에서는 불행 중 다행으로 부, 모, 한 동일인 그룹으로 보며 조부, 조모, 한 동일 그룹으로 봅니다. 마치 부부 일심동체를 법에 적용해 놓은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형제 간에 서로의 자녀에게 교차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행위이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저 오늘 좀 컨디션이 좋아서 이해가 좀 잘 갔는데 마지막 부분은 조금 어렵네요. 정리하면 시간을 두고 여러 명에게 받거나 여러 명에게 준다라면 절세의 효과를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처럼 증여나 상속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저 같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도 아버님께 증여 좀 해달라고 빨리 가서 얘기를 해야겠네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 지인분들께 널리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